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금물로 가글만 해도 감기부터 충치, 입냄새, 그리고 몸속 염증까지 싹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마 그게 그렇게 좋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소금물 가글 하나로 병원 갈 일이 줄었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건강 지키고 병원비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계속 변할 때는 목이 따끔거리고 기침나고 코가 막히기 일쑤인데요. 또 나이가 들수록 잇몸도 약해져서 치과 갈 일이 잦아지고 입냄새 때문에 대화할 때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고, 나이 드니 입냄새도 심해지고 잇몸도 시리고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소금물 가글만 꾸준히 해도 이런 고민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소금물 가글은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전통적인 건강관리법이에요. 예전에는 약이 귀하다 보니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칼칼하면 집에서 소금물 끓여 각을 많이들 하셨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옛날 방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 소금에는 살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입안이나 목에 있는 세균을 줄여주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목에서 증식하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죠. 또 목 점막의 부종이나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도 해서 감기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충치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충치는 입안의 박테리아가 당분을 분해하면서 산을 만들어내고 그 산이 치아를 조금씩 녹여서 생기는데요.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이 산성 환경을 중화해주고 세균 숫자를 줄여서서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물로만 가글하는 것보다 약하게 소금물을 타서 가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입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잇몸 질환과 세균 번식이에요. 소금을 가글을 하면 이 세균 번식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입냄새 완화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부 전문가들은 규칙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하면 몸속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소금물 가글만으로 만병통치가 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습관 들이면서 면역력 강화와 구강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소금물 가글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신경 써서 하면 좋을까요? 우선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목소리가 쉽게 잠기거나 목이 자주 아프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또 구강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충치가 자주 생기거나 잇몸이 약하신 분들, 입냄새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처럼 병원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면역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면역력이 젊은 시절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관리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소금물 각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우선 소금물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짤수록 살균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큰 오해예요. 소금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입안 점막이 자극을 받아서 더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농도는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약 0.9%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물은 너무 차거나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을 쓰시는 게 점막에 부담이 덜 갑니다. 가글 하실 때는 목 깊숙이 가글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30초 정도 충분히 헹궈 주시고 반드시 뱉어내셔야 합니다. 삼키시면 안 돼요. 하루 몇 번 하면 좋으냐? 보통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이 권하고요. 특히 식사 후 그리고 자기 전에 해주면 구강세균을 줄이고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니까 혹시라도 소금을 가글 시작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금물 각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짜게 소금을 타시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살균되겠지 하고 많이 타시면 오히려 입안 점막이 상처 있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글 후에 바로 물로 헹궈버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소금을 가글 하고 나서 바로 맹물로 헹구시면 다시 살균 효과가 금방 씻겨나가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가글액을 삼키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소금물을 삼키면 위에 자극을 받으니까 절대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뱉어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금물 가글만으로 부족하다가 느끼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땐 온수 찜질이나 따뜻한 수분 섭취를 함께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 따뜻한 수건으로 목을 찜질해 주시고 물이나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주시면 몸이 더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나 보건소 가실 때 감기 예방이나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자체별로 무료 구강 검진이나 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런 정보도 함께 챙기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소금물 가글은 비싸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입니다. 단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정해진 농도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감기 예방, 충치 예방, 입냄새 완화, 심지어 몸속 염증 관리까지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히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감기 달고 사시는 어르신이나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영상 꼭 알려드리세요.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셔야 병원비도 몸 고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 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과 복지 정보 쉽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